2013년 9월 23일 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말로 밥 벌어먹는 방송기자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느끼는 게요, 번지르르한 미사 여구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진실을 담고 있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분도 그랬습니다. 그 기초노령연금을 이제 저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65세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내년이니까 올해죠. 올해부터 모든 어르신들에게 게다가 플러스 중증 장애인들까지 현재의 2배, 그러니까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죠. 그런데 명색이 복지에 신경 쓴다는 야당 후보는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즉시가 아니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고요. 모든 노인이 아니라 불과 80%에게만 지급한다고 한 겁니다. 너무 비교되죠. 그냥 시원하게 쏜다라고 하고 나중에 당선되면 뭐 수정하면 될 걸 가지고 구차하고 또 세세하게 자금 조달 계획까지 밝힙니다. 아주 쪼잔합니다. 연간 39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 조달 계획은 이미 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부자 감세를 처리하는 것으로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심스럽고 쪼잔했던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대실패였습니다. 시원하게 올해부터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을 쏘겠다던 박근혜 후보, 그야말로 노인표를 싹쓸이 했지요. 50대의 63%, 60대의 72% 몰표를 얻습니다. 하지만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문재인 후보의 80% 안보다 후퇴한 70% 노인에게만 돈을 나눠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주요 공약들이 모두 거짓말로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혹시나 했던 노인층에 대한 공약까지 이렇게 취소할 줄은 몰랐다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26일 목요일이죠.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정책 축소의 불가피성을 설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19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409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오늘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천주교 시국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천주교 교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하지만 대선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촛불 집회에 참석한 것이어서 향후 전국 추이와 관련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아직 미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미사를 집전하는 단상 앞입니다.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오늘 주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15개 교구의 사제,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정치공작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오늘 천주교가 시국미사는 처음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지금 알려져 있죠. 문재인 민주당 의원 아직 자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이 주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 15개 교구의 신부, 수녀, 평신도들이 함께하는 시국미사는 매우 이례적인 행사인데요. 수녀분들만 해도 500명이 거뜬하게 넘어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하실지? 국정원
개인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는 이런 기도가 외적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나 종교인들이 철저하게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적인 어떤 최신이 필요하다. 나 자신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힘들이 모아져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옛날의 그런 국제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시국미사는 간단한 식전 문화 행사로 시작됐는데요. 천주교 행사답게 장중한 노래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테너 임정현 씨의 군중의 함성이라는 노래입니다. 당신의 뜻이라며 하늘 끝까지 따르리라. 네, 조금 전 속보가 긴급하게 떴는데요. 법원이 직권으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아주 이례적인 뉴스 같은데요. 그동안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달랑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불구속으로 말이죠. 그런데 법원이 검찰에게 너희들 이거 기소 안 한 것은 잘못됐으니 기소하라고 명령한 것,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 관계자 멘트가 연합뉴스에 떴네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유죄의 심증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네요. 향후 국정원 진상규명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전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국미사는 예정된 시작 시간 7시보다 30여 분 지체됐는데요. 이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참석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의원 막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이 집회 대여를 한 바퀴 돌면서 도착한 수녀분들, 그리고 사제분들, 그리고 신도들, 평신도들과 함께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있네요. 취재진들 정말 오늘 많이 몰린 모습입니다. 사제들은 신자인 문재인 의원을 격려하며 이제 좀 강하게 나서줄 것을 주문했고, 문 의원은 고맙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참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안 되네, 그죠? 문제라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죠? 하여간 국회의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강하기도 하고, 예. 고맙습니다. 고발뉴스는 문 의원에게 접근해서 간단한 인터뷰를 시도해봤는데요. 말보다는 참석 그 자체에 방점을 찍은 듯 극도로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의원님, 죄송합니다. 천주교 신자 입사에서 나오셨는데 어떤 기도하실지 한 말씀만 해주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네, 그럴게요. 간절하게. 예, 자, 그럼 시국 집회, 사실 시국 미사 처음이신데요. 자, 지난 대선 당시 유세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의원 어떤 기도할 거냐라는 말에 간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지금 하고, 오늘은 특별히 입을 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왔답니다. 문재인 의원의 참석으로 취재진이 대거 몰리면서 시국 미사는 예정된 시간보다 40여 분 지나서야 십자가를 앞세운 사제들이 두 줄로 줄지어 입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함께 계신 걸 처음 봤습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만 계신 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세어보다가 그만 놓쳤습니다. 500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장엄합니다. 아름답기도 하고요. 지금 월요일 평일인데 이거 서울광장에는 월요일인데도요 10,000명이 넘는 그런 신도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미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만큼 엄중한 이 시국을 천주교회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지쳐서 시들시들했던 촛불이 종교적인
그야말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여, 자금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서 국민들께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시국미사는 사제들의 강론에 신도들과 촛불 시민들이 환호하는 등 힘이 있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이 촛불은 너무 작고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탐욕과 불의의 통치자들 앞에서 수천 수만의 정의의 등불을 밝히고 이렇게 바다를 이루었으니 반드시 통치자들의 탐욕의 어둠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흩어버리려고 해도 진실은 정의의 등불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고 미약한 촛불이지만 탐욕의 어둠을 몰아내고 정의를 드러낼 것이라는 강론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미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지난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지속적인 정치 개입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대원칙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였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또 어떤 정치 공작을 해낼지 노심초사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정자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보시고 공안 통치, 공작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천주교계의 시국 미사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서 종교적 열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향후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의 그날까지 중단 없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천주교계의 촛불 정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후보 역시 오늘을 계기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촛불 집회와 시민 중심의 촛불 정치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예라는 단어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 바로 이 명예가 휴지통에 처박히면서 공동체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를 반증하듯 수천 명의 국민을 살상한 독재자 전두환 씨가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 훈격의 훈장 9개를 그동안 여전히 가슴에 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랬던 전 씨가 최근 검찰의 추징금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훈장을 뱉어냈다 하는 그런 소식인데요. 고발뉴스 전두환 특별 취재팀이 전 씨의 훈장 반환과 관련된 전모를 되짚어 봤습니다. 태극 무공훈장은 나라를 지킨 영웅에게만 수여하는 훈장으로 지금까지 불과 수백 명에게만 지급된 최고 훈격의 훈장입니다. 80년 5.18 민주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공로로 독재자 전두환은 제 손으로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받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 등에게만 수여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3년 3월 신군부를 주도해 5공화국을 출범시켰다는 이유로 건국훈장을 걸었습니다. 국가의 명예가 독재의 데코레이션으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독재자 전 씨가 이렇듯 제 손으로 받아단 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명예의 훈장으로 9개나 됩니다. 독재자 전두환 씨는 결국 지난 96년 내란 및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상훈법에 따라 훈장을 범죄인이 되면 빼앗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아무도 훈장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훈장 박탈은커녕 오히려 독재자에게 이른바 황제경호라는 특별 예우까지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12년 전 MBC 2580 소속 이상호 기자는 전두환 씨의 훈장 보유의 불법성을 처음으로 집중 조명했습니다. 건국훈장이라든가 무궁화장, 방훈대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훈장들은 지금 훈장법에 따르면 빼앗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내가 지금 당장에 답변을 못 하겠네. 조금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 잠복 끝에 이상호 기자는 연희동 사저에서 전두환 씨를 최초로 대면하는 데 성공했고 전 씨에게 훈장을 반납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전 씨의 훈장 보유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행자부에서 훈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신 게 있습니까? 시민들이 그 훈장 받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무궁화 대훈장. 뭐야 이거? 왜 이러세요? MBC 2580 보도 이후 정치권이 뒤늦게 훈장 박탈에 논의하기 시작했고 결국 몇 해 동안의 진통 끝에 어렵사리 전 씨 훈장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의원 입법으로 관계부처 요청이 없이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훈 취소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전 씨의 훈장이 비록 취소가 됐지만 그 후로도 지금껏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대한 예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발뉴스의 전두환 특별 취재팀은 이후로도 전두환 씨에 대한 과잉 경우와 함께 그의 재임 중 비위에 대해 꾸준히 현장 취재를 통해 고발해왔습니다. 나 독재자 전두환 씨! 김준태 공무원에서 사과를 드렸습니까? 독재자 전두환 씨! MB정부 들어 연희동의 위세는 더욱 커졌고 심지어 취재기자를 현장에서 뒷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전제국 해외 비자금 의혹 특종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뉴스타파는 전제국 씨의 해외 비밀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60살 김모 씨와 접촉해 전 씨가 직접 싱가포르에 찾아가 계좌를 개설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겨레가 최근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찾기에 나선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기획은 이런 한겨레신문 역시 전 씨의 추징금 1,672억 원의 만료 시효 5개월을 앞두고 전 씨 재산 찾기 취재와 사전 발간 사업 등을 힘있게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내놔라! 우리 아들 내놔라 이놈아! 우리 아들 내놔라! 이른바 5.18 광주 민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했고 전두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전 씨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9시 반부터 전두환 사저에 대한 재산 압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촛불 현장에서 못 봤던 반가운 기자들 여기서 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네요. 자, 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혹시 저 청와대랑 시점과 관련해서 상의가 있었나요? 보통 금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연희동을 압박해 들어가자 독재자 전 씨는 그때서야 부랴부랴 문제의 훈장 9개를 국가에 반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언론의 훈장의 불법적인 보유가 알려진 지 12년 만에 서훈이 취소된 지 7년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훈장을 반납했다, 그 직전에 반납했다는 것은 그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그것은 옳지 않은 거고요. 뒤늦게 그나마 이제 반납했다는 것으로 본인은 항변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전두환 대통령은 5.18 광주 영령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과 사죄의 마음이 있다면 그 며칠 전에 했다는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희 고발뉴스 전두환 특별 취재팀에서 전 씨 훈장 반환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과를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독재자 노태우 씨가 아직 훈장 11개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 영웅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두고 정부와 주민들의 대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전이 송전탑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 이런 기상천외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답니다. 보기 3개 중에서 탑 하나를 한번 골라보시죠. 먼저 공익적 차원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공사하라는 답을 유도하고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송전선로 공사는 재개하면서 이 반대측 밀양 주민들과 대화는 병행해야 한다. 역시 공사하라는 답을 유도하고 있고요. 마지막, 물론 공사하지 말라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반대측 주민들과 합의한 뒤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공사 유도는 두 개고요. 공사 반대는 하나인데 기술적으로 공사 반대 쪽이 많지 않습니까? 엉터리 설문인데요. 이 설문 결과를 가지고 공사 재개 쪽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전은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 26명을 상대로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소통을 요구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는 지역 주민들의 촉구가 있었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협의체도 꾸려졌었고 또 그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대안들이 얘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대화 노력에 대해서 정부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밀양 송전탑이 핵 마피아의 바람대로 장차 고리 지역의 핵발전소 12개를 가동하기 위한 포석이라면서 정부와 한전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공포가 남의 일이 아님을 깨달으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핵발전 확대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차 고리 핵발전 단지에 무려 12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일 태세고 그 일환으로 밀양 송전탑을 건설하려 길을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밀양 송전탑 전문가 협의차에서 제기된 기존 선로 용량 증대 방안, 지중화 방안을 포함하여 밀양 송전탑 문제를 다룰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 그리고 고리의 낡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고리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전면 교체하라. 정말 남의 일 아니겠죠?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기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을 때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경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근데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